예, 고등학교 수학 핵심 요약 이론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집합 문제입니다. 집합은 보기적 합집합, 교집합들이 자주 나왔고요. 최근에는 차집합, 여집합도 나오긴 했었지만 또 주 내용은 합집합, 교집합이 주된 내용이죠. 그러면 이 집합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자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인데요. 자, 기본적 내용 보시게 되면 그림 보시면 첫 번째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집합 A 숫자랑 집합 B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집합이라 하죠. 또 하나, 두 개를 합치면 합집합, 기본적으로 아시죠? 요거 말고도 요쪽 방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부분, 예를 들면 집합 A가 1하고 2, 3, 여기 집합 생략할게요. 집합 B가 2, 3, 4면 교집합은 2하고 3일 겁니다. 여기가 2하고 3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쪽이 1이고요. 왜 A가 1, 2, 3이라고 했으니까 2, 3이 여기 있으니까 교집합은 요거는 44입니다.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사실 무슨 집합이에요? 교집합을 먼저 찾아놓고 여기서 중요한 건 1이에요. 1을 뭐라 부른다? A 차집합 B. A가 이만큼 있는데 B가 이만큼 뺏어갔으니까 뺏기고 남은 나머지, 이런 뜻이겠죠? 차집합. 그래서 기호도 빼기 기호를 쓰게 됩니다. 반대로 요 B 차집합 A는 무슨 집합이라고 읽었어요? 제가 차집합. 요거는 B가 2, 3, 4인데 A가 1, 2, 4를 뺏어가는, 이런 여기 원래 자기 거니까 뭐 뺏어가도 아니지만 2, 3을 뺏어가면은 남는 건 4밖에 안 남지 않습니다. 이때 이걸 차집합이라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1, 2, 3, 4 요 다 합친 거를 결국 합집합이라 했는데, 합집합의 바깥 부분, 예, 여기 뭐 붙였으니까 요런 집합을 우리가 여집합이라 하는데, 여집합의 내용이 요런 개념입니다. 자, 요거 각각 문제를 나중에 풀면서 더 설명을 하겠고요. 요 정도 개념의 벤 다이어그램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합집합, 교집합에서 막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용어 때문에 좀 어려워하십니다. 자, 각각 헷갈리는 용어들을, 역대 기출 문제들에 나왔던 용어들을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꾸로 볼게요. 자연수라는 수를. 숫자 자연수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서부터 시작해서 1부터 계속 나가게 되는데, 여기는 10 이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0까지를 포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 여기 0은 자연수다 아니라는 거지요.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아닙니다. 0은 그냥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음수라고 합니다. 음의 정수의 줄임말이죠. 음수, 0, 자연수 다 합쳐서 요거를 정수라고 하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 짝수. 우리가 그 홀짝이라고 해서 뭐 게임 같은 것도 있긴 한데, 홀수가 1, 3, 5, 7, 9가 홀수고 짝수는 2, 4, 6, 8, 10입니다. 요 홀수 짝수 있고요. 이 중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소수예요. 소수가 2, 3, 5, 7 요거만 외우시면 좋은데, 뭐가 소수냐면 예를 들면 여기 3하고 여기 있는 3하고요. 여기 없는 숫자 4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3은 곱하기 할 때 1 곱하기 3밖에 없어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진 수를 소수로 하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곱하기를 1하고 밖에 곱할 수가 없는 수. 그러면 4는 1 곱하기 4 말고도 또 있느냐? 있습니다. 예, 2 곱하기 2가 있죠. 그래서 쉬운 말로 친구가 1밖에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신 빼놓고 1, 자기하고 1하고만 곱하기 될 수밖에 없는 수, 그런 소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1은 1 곱하기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또 1이면서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이래도 이건 안 되고요. 1하고 자기 자신 수, 이것뿐이 곱하기가 안 되는 수, 그 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합니다. 그냥 외워두시는 게 차라리 편할 것 같습니다. 2, 3, 5, 7. 소수는 2, 3, 5, 7이다. 요거 좀 생각해 두시고요. 또 하나 약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약수는 곱해서 되는 수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2하고 10을 곱하면 10이 되죠. 또 2하고 5를 곱하면 1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수는 이렇게 모아서 양쪽 끝에서 안쪽으로 몰아오면서 숫자를 찾는 것이 제일 편하겠습니다. 아무튼 약수, 소수 좀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좀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상 문제, 그럼 역대 문제는 어떤 스타일들이 있느냐? 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복잡한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보시면 두 집합 A가 1, 2, 3, 4, 5, B가 1, 3, 4, 6일 때 집합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유념히 잘 보시다 보면 어떤 하나의 조건을 주어주고 그 조건 중에서 어떤 것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내야 할 때, 특히 최종 결론, 이거 물어보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뭐뭐의가 보통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보통 의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여튼간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데 교집합의 또 개수래네요. 원소의 개수래네요. 그러면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 요게 교집합이죠. 이렇게 생긴 거는 합집합. 자, 교집합이면 똑같은 거 1하고 1 양쪽이 똑같이 있죠. 또 무슨 숫자가 있나요? 3이 똑같이 있네요. 또 뭐 있습니까? 4가 똑같이 있습니다. 총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죠. 자, 요 그림을 굳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보면은 A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B가 있는데 A하고 B가 1, 3, 4가 이쪽에 있고 2하고 5는 이쪽에, 그리고 6은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A 교집합 B니까 이 부분이죠. 몇 개 있습니까? 총 3개가 있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좀 문제가 보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체 집합 U가 1서부터 시작해서 10이면 전체라는 얘기는 이 문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10 안에 있는 것 중에 결정을 해라 이 얘기고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A를 보면 X에 대하여, 요 대하여라고 있는데 X에 대하여 X는 짝수예요. 짝수면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2, 4, 6, 8, 10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B가 이렇고 C가 이렇게 되는데, 문제 여기 보시면 복잡하게 되어 있죠.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수학에서 중요한 건 괄호부터 봅니다. 이 괄호 이거죠. 그럼 요건 A는 그냥 내려와요. A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2, 4, 6, 8, 10이라고 그랬죠. 미리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되는데 거기다가 여기 합집합이에요. 합쳐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 따로 한번 볼게요. 자, 계산해 볼게요. A, B하고 C의 교집합이다. 그럼 똑같은 거. 여기 보면 2하고 없네요. 2 하나밖에 없네요. 그랬더니 B 교집합이 결국 2 하나밖에 없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얘랑 합쳐봤자 2하고 여기 2가 똑같이 있으니까 얘는 있으나 마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2, 4, 6, 8, 10이 되죠. 답은 그래서 여기 2, 4, 6, 8, 10 답인 4번이 답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이게 이제 상황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반대로 이때도 똑같아요. A가 뭡니까? 2, 4, 6, 8, 10이고 교집합이죠? B와 C 합집합이에요. 얘랑 다 합치면 1, 2, 3, 4, 5. 자, 써볼게요. 1, 2, 3, 4, 5. 맞죠? 1, 2, 3, 4, 5. 예, 다 들어갔습니다. 이거의 교집합이다. 똑같은 거. 2가 양쪽에 있죠? 또 뭐가 있나요? 4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없습니다. 답은 그래도 2,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 이거 원래 미리 써놔도 좋고 교집합이든 합집합이든 괄호가 먼저 있는 거를 이렇게 미리 풀어놓으면 자 여기서는 요거 먼저 풀어놔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따로 여기서 끊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여기서 끊어서 요건 그냥 써도 돼도 요거를 따로 계산해서 풀어서
또 한 번, 이거 두 번 계산을 해야 된다는 문제죠.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제는 집합 문제에서 최근 스타일 중에 요번에 문제죠. 2014년 전기 문제인데 내용 보시면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10보다 작은 홀수래요. 홀수 보실까요? 홀수가 1, 3, 5, 7, 9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볼게요. 합쳤대요. 합치면 얘랑 얘랑 합쳤는데 여기는 A가 뭔지를 모르죠. 하여튼간 합쳤는데 1, 2, 3, 4, 5, 7, 9래요. 그러면 뭐랑 뭐랑 합쳤는데요? 얘랑 합쳤는데 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지워보면 되겠죠, 오히려. 9 여기 있습니다. 얘랑 지웠어요. 7 얘랑 지워볼게요. 5 얘랑 지워보죠. 3 여기 있네요. 1 얘를 지우기요. 물론 여기 뭐가 있어요? 또 이쪽도 여기 7 지울 때 요 7도 같이 지웠어야 되고 5가 지울 때 여기 5 지울 때 요거도 같이 지웠어야 되겠죠. 또 뭐가 있나요? 여기 남는 건 2하고 4인데 여기 보니까 2가 있어요. 지웠습니다. 요 2도 여기 지웠죠? 그럼 남는 거 A만 남죠? 이쪽에 뭐가 남았습니까? 4만 남아있습니다. 아, 그래서 A 값이 뭐더라? 4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 합쳤는데 B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홀수니까 1, 3, 5, 7, 9 합친 게 얘래요. 그럼 두 개 합칠게요. 그럼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세요. 2도 있죠. A가 있어요. 5 여기 있으니까 안 쓸게요. 7 여기 또 있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그럼 얘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워볼게요. 1하고 1 지웠습니다. 2네요. 지웠습니다. 3도 지웠고요. 5도 지웠고 7 똑같이 있고요. 9 똑같이 있는 거 지웠습니다. 남는 거 A만 남았고 이쪽에 뭐가 남았으니까 4만 남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죠. 다음은 여기 대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이와 더불어 반드시 참인 명제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에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자. 키포인트가 내용이 이건데요.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는 변하지 않는다. 이걸 기호 표시로는 이거 화살표 표시를 합니다. 이거 읽을 때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는 뭐라고 읽느냐? P면 이 Q, 영어 Q자를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Q자랑 헷갈려서 이렇게 모양을 써봤습니다. P면 Q이다. 이면 이다. 앞에 거 이면 뒤에 거 이다. 이런 얘기죠. 앞에 게 P니까 P면 Q이다 라고 읽고요. 첫 번째 여기다. 한자는 바꿀 역자는 아닌데 거슬 역자인데 아무튼 두 역은 바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에서 역은 그냥 한자는 사실 다 틀린데 그냥 바꾼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P하고 Q를 바꾸면요. 무슨 바꾸냐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걸 앞에 위치로 바꾸고 앞에 있는 건 뒤로 보내고 이렇게 위치만 바꾸는 거를 우리가 역이다. 특히 역은 y는 x 대칭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대칭이라는 이동을 할 때 이런 개념 때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라는 말이 있다. 요 이는 다를 이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Q의 반대말은 P가 아닙니다. 이거 유념하세요. P의 반대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Q래. 그거 안 해요. 예를 들면 P의 반대말은 Q가 아니라 P가 아닌 거예요. Q의 반대말은 Q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Q의 반대말은 Q가 아니다. 이렇게 처음 보셨죠? 요거 아니다. 아니면 읽어요. 한국말로. 영어의 뜻은 not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not Q이면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Q가 아니면 이렇게. 그러면 뭐가 아니다? P가 아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Q가 바뀐 게 아니고요. Q의 앞에 뭐 하나 붙였죠? 요렇게
P에도 뭐 붙였죠? 요렇게 바꾸는 거를 반대말로 하는 거, 그 자리에서 반대말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을 한번 해야지. 두 관계가 역관계고 이 두 관계가 이관계죠. 역을 해주고 이를 해주면 결국 이 두 관계는 친구의 친구는 무슨 관계가 되느냐? 대우 관계가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대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은 그냥 단순히 위치만 바꾸는 것을 말하고 그 위치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바꾸는 것을 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대우는 역을 해주고 이를 한 번 더 해주면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대우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뭐뭐가 참일 때 반등상 참인 것은, 이 문제는 사실 뭘 구하라는 문제냐면 대우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의 역이나 이가 원래 처음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나 이가 참이 될 수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어떤 명제의 대우는 반드시 참이 됩니다. 제가 대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 어떻게 구한다고요? 한 번에 구하는 것보다는 역을 먼저 해준 뒤에 그 나온 것을 다시 2로 해주는 것이 대우를 구하는 법입니다. 두 번 해주시는 게 대우 방법인데, 마침 문제를 풀게 되면 4번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명제 뭐가 참일 때 항상 참인 것. 결국 뭐 구하라는 문제입니까? 2010년도 문제인데 명제에서 뭘요? 대우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대우. 뭘 구하라는 거? 대우. 어떻게 구했다고 그랬습니까? 대우는 처음에 역을 먼저 해주고 그 나온 역을 다시 뭐를요? 2를 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대우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역을 해주면 역은 앞에 거랑 뒤에 거의 위치만 바꾼다고 그랬어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바꾸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뒤에 앞에 게 P가 아니면이 뒤에 가고요. 이렇게 Q가 아니다. 이 말이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뭘만 바꿨습니까? 역. 위치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위치를 바꿨죠? 이게 역이고요. 그 나온 역의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Q가 여기 그 자리에서 요거의 반대말, 여기 낫이 붙었는데 낫을 없애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P가 그 자리에서 요 낫이 붙었으니까 없애면 됩니다. 있으면 붙이고, 있으면 붙이고, 없으면 만들고요. 반대말이죠. 결국 Q이면 P이다가 이 원래 처음 명제에 뭐가 됩니까? 대우가 되죠. 이 두 관계는 무슨 관계 됩니까? 대우 관계가 되고, 이 4번 문제는 항상 참인 명제, 대우 명제를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Q이면 P이다.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5번 문제를 보는데 5번 문제는 뭘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이를 먼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를 먼저.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화살표가 없네요.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이거 화살표인데 이렇게. 그러면 요거에서 끊기는 거야. 요게 앞부분이고 요게 뭡니까? 뒷부분이에요. 이라는 말은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위치를 바뀌는 게 여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건 여기고.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반대말.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0이다의 반대말 보려면 이게 는이 뭐예요? 같다는 말이죠. 같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다르다. 안 같다. 같지 않다. 뭡니까?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0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자, 같다의 반대말 뭐다? 아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0이 아니다. B 0이다.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죠. 이고라는 말은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고의 반대말은 또는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 위치에서 얘도 바꿔주고 얘도 여기 짝대기를 봐주고 얘도 바꿔줬다. 예, 맞습니다. 그럼 뭐만 안 바꿔주냐? 예, 숫자 바꾸면 안 되고요. 영어 바꾸면 안 됩니다. 요런 거만 안 바꾸고 나머지 한국말이라든지 뭐뭐이면 뭐뭐이다를 뺀 한국말 요런 것들은 좀 바꾸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는 대우 명제를 구해라. 이 문제네요. 대우는 어떻게 구한답니까? 첫 번째 역을 먼저 구하고,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첫 번째 뭐요? 역을 해주고, 이게 역이죠? 역을 해주고, 역을 해주면 요게 이쪽으로 와요. 이렇게. 요것이 뒤로 가죠.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게 역. 그 역을 해주고 다시 뭐요? 이거 반대말이죠? 바꾸는 거예요. 그럼 크다의 반대말은 작거나 같다죠. 짝대기가 있었습니다. 없었죠?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것도 반대예요. 또 여기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H가 BC가 있으면 크다의 반대말은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생긴 거. 자, 몇 번이 그랬습니까? 2번이 그런가요? 예.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문제를 보시면 명제가 참일 때 무슨 문제를 구하라? 항상 참인 것을 구하라 라는 문제 나왔죠. 이 항상 참인 거 결국 뭘 구하라는 문제입니까? 대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대우는 먼저 역을 해주고, 자, 역을 해주고 다시 그 나온 역을 다시 E를 해주면 되는데, 역이라는 얘기는 바꾸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Q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바꿀게요. P가 아니다라는 것들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냥 위치만 그대로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E라고 하는 거는 그 위치에서 이미 무슨 관계예요? 역을 해줬죠? 다시 오면 뭘 해주겠습니까? E를 해주겠습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역관계. E는 그 상태에서 반대로 Q 있으면 Q, P는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영어는. Q가 있으면 거기다 앞에다가 없으면 붙이고 있으면 없애고 이겁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말은 그냥 여전히 가야 되겠죠. 그러면 Q가 아니면 P이다. Q가 아니면 P이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4번에 써 있네요. 자, 2013년 문제인데요.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은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은, 일단 제가 항상 참인 게 대우는 항상 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우가 들어있는 말 2번님 답이 4번이고요. 여기는 대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후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이 말이 맞는 말이냐? x값이 2면 x제곱은 4다. 맞나요? x에서 2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2를 제곱하면 2의 제곱이면 4다. 맞습니다. 요거 유념해 두셔야 되는데 이 상황이 바뀌면 돼요. 자, 그러면 (2를) 한번 볼게요. 2를 2면 반대말이죠. 그 상태에서 x가 2가 아니면 x제곱은 4가 아니다. 이게 2예요. 2. 일단 제가 첫 번째 대우는 무조건 참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답은 2번이고 2번 아니면 4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요 내용이 맞나 틀리나 모르겠습니다. x가 2가 아니면 이거 뭐 구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2야. 2. 요거 2. 이것까지 맞으면 답이 4번이고 요것도 틀리면 2번이 답인데 2를 보면은 x가 2가 아니면 x제곱이 4가 아니다. x가 만약에 2가 아니면 1이지. 1. 그럼 1의 제곱은 1인데 4가 아니다. 맞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x가 2가 아닌데 x가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 2. 2가 아니죠? 그런데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2를 2번 곱하면 4가 됩니다.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x가 2라고 해서 2면 무조건 4가 되는 건 맞는데 마이너스 2도 4가 돼요. 요걸 착안해보면 x가 2가 아니라고 해서 분명히 4가 아니냐, 이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까지는 맞아도 2는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이라고 하는데, 증명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x제곱이 4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비교적 증명 문제까지 나와서 좀 어렵긴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건 문제인데요. 조건 문제는 그 이해하기가 조금 원래 이론상은 좀 어려운데 쉽게 뭐 이해하는 방법은 왼필 호청을 열어야 이렇게 되는데, 왜 여기 설명돼 왼쪽이 크면은, 왼쪽이 여기 크다는 얘기는 집합의 원소 개수가 많으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많으면, 왼쪽 답이 많으면 필요 조건, 오른쪽 답이 많으면 충분 조건, 양쪽이 만약에 같으면 필요 조건이다. 보통 0을 제외하고는 보통 양쪽이 x제곱이 붙은 쪽이 x보다 크다. 이건 제가 예를 설명하면서 좀 더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전에 x제곱 쪽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0을 제외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왼쪽은 x가 2, 딸랑 하나죠. 근데 오른쪽은 x제곱이 4는 위한 무슨 조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x제곱, 제곱쪽이 크다고 그랬죠. 이쪽이 큽니다. 그럼 오른쪽이 크네요. 왼 필요 보충이라 아까 외우라고 그러는데, 왼쪽이 크면 필요 조건, 오른쪽이 크면 충분 조건인데, 그러면 답이 충분 조건이냐? 맞습니다. 일단 설명드리고요. 보면은 x제곱이 4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x제곱이 4가 되려면 x값이 두 개도 있어요. 2를 두 번 곱해도 4가 되지만 공교롭게도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됩니다. 즉 왼쪽은 x는 2 하나밖에 없지만 오른쪽은 x는 2 말고도 x는 마이너스 2 두 개만 돼요. 서로 지워도 오른쪽이 남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결과적으로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이쪽이 직자, 이게 아니고요. 결국 지워도 어느 쪽이 살아남느냐, 양쪽 다 살아남은 게 아무도 없더라,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고, 지우고 난 뒤에 살아남은 쪽, 그게 0이 됐든 마이너스 100이 됐든 마이너스 1000이 됐든 억이 됐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살아남은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 했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예, 그런 것처럼 살아남은 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살아남았습니다. 왼필 오충, 결국 충분 조건이 된다. 아까 제가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제곱쪽이 보통 크다 그랬어요. 0을 제외하고. 무슨 얘기냐면 x는 0이고 x제곱은 0이다. 이 문제는요, 두 번 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랑 이 말이랑 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같게 되니까 0도 0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은 말이 되고, 요럴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요. 요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제곱 쪽에 크다라고 보는 게 정석이다라는 거죠. 물론 부등식에서는 반대 개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요렇다라는 거, 방정식 쪽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분 문제인데요. 보게 되면 무슨 조건인가 이렇게 문제네요. 자, 왼필 오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x값은 쪽 하나 1. 근데 이쪽에는 x는 여기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1. 10과 답은 반대니까 반대로. 또 x 플러스 1이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1. 자, 서로 지우고도 오른쪽이 살아남았습니까? 오른쪽이 살아남았습니다. 왼쪽이 살아남으면 필요 조건? 오른쪽이 살아남으면 충분 조건이다. 오른쪽이 살아남았네요. 그래서 왼필 오충의 오충,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과거 문제 스타일인데요.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명제인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명제란 용어부터 알아야 돼요.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그게 명제입니다. 확실한 거. 거꾸로 볼게요. 4번.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말이 되질 않죠. 3번. x제곱은 2에 비해서다. 아니, x값이 무슨 수인지 모르잖아요. 알려주면 상황이 달라요. x는 4.
x는 2의 배수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x값이 4니까 4가 되고, 아니면 x 뭐 5라고 해도 쳐도 돼요. 5라고 치면 x는 5 이렇게 하면 x는 2의 배수다. 아이 틀렸는데요 라고 분명히 알 수 있죠. 이럴 때는 명제가 되는데 이 말이 안 적혀졌어요. 그래서 x값이 뭐냐에 따라서 맞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2번 문제도 x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확실치 않으니까 요런 거를 우리가 명제가 아니라고 한 반면에 1번 볼게요. 2 더하기 3은 6이다. 거짓말이죠. 2 더하기 3은 5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확실히 틀린 거예요. 확실히 여기 확실히. 그러니까 이라는 명제를 확실히 틀렸으니까 거짓이죠. 거짓 명제랍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는데 여기는 확실히 맞으면 참인 명제. 이것처럼 1번처럼 확실히 틀렸으니까 거짓 명제가 됩니다. 답은 명제가 인 것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A, B가 자연수일 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수일 때, 자연수가 아까 뭐라 그랬으면 제가 1서부터 나가는 것으로 그랬죠. A 더하기 B가 2이고 A는 A가 0, 1이고 B가 1이다. 여기 1, 2, 3, 4 이거 중에서 여기 두 개를 더해서 2가 되는 수는 1 더하기 1밖에 없어요. 여기 A도 1이고 B 1밖에 없어요. 여기 있네요. 양쪽이 똑같네 결국은. 그럼 무슨 조건이 됩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반문이냐면, 아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또는 여기가 2 여기 0 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첫 문제 잘 보세요. A, B가 둘 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수라서요. 자연수 숫자 1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0 자연수 안에 마이너스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0 나오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러면 아니요 여기 3이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도 안 돼요. 0 나오도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니까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2라고 1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무슨 명제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을 뭐 안 배웠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조금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배워보셨죠. 이게 네 가지 기본적인 규칙이 되는 연산이라 해서 이걸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연산이에요. 근데 이 연산 문제는 기호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고 많이 이게 제일 맞는데 여기 없지만 또는 동그라미 두 개 될 수도 있고요. 색깔 칠할 수도 있고 별 모양 또는 뭐 눈 모양 이런 모양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산은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대입해라 라고 했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요.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집합에서 임의의 두 원소 A, B에 대하여 연산을 자 제가 지금 뭐라고 읽었습니까? 요거를 그냥 연산이라고 읽었어요. 연산. 그냥 연산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A 연산 B는 A 플러스 B로 정의할 때 라고 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로 하라는 거예요. 대입은 무조건 괄호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괄호가 있네요. 괄호 먼저 풀으라고 그랬죠. 그럼 앞에 게 순서로 1이죠. 여기 A, B를 이걸 왜 써줬냐면 앞에 게 A고 뒤에 게 B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A고 이게 B죠. 그러면 A가 2고 B가 1이면 계산하면 2 더하기 1은 3이 됩니다. 그럼 요 문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3이 되죠. 요 연산이 있습니다. 3. 요번에는 얘가 A가 되고 요게 뭡니까? B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보시면 A 더하기 B죠. A 더하기 B인데 A 값이 3이고 B 값도 3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3은 6이 되죠. 답은 3번에 6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집합 R에서 연산 A 연산 B를 AB로 정의할 때, 자, 1 연산 2의 값, 1 연산 2의 값. 무슨 얘기예요? 앞에 게 1이고 뒤에 게 B가 2다라는 거야. A가 뭐라고? 1이고 B가 2라는 거야. 요거 잘 보셔야 돼. 이렇게 괄호가 나오면 두 수를 뭐 하라는 거야? 예, 곱하기 하라는 얘기죠. 1, 2는 2. 도와지 마십시오. 네. 예,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실수집합에서 임의의 두 번수 AB에 대하여 연산을 A제곱 마이너스 B로 정의할 때, 뭐 이런 문제도 있냐?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연산이 시킨 문제 보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번 풀어야 되네요. 얘를 먼저 풀고, 가로가 먼저 있으니까요. 또 얘랑 또 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두 번 넣어야 된다네. X,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 앞에 게 A죠. 1, 여기. 요거 지금 괄호 있는 걸 푸는 겁니다. 1을 두 번 곱하면 1, 1은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요거 풀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 요거 연산 3. 다시 한번 써주고 풀겠습니다. 요거로 제입을 하니까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되죠. 요 앞에 거, 요 뒤에 거 3.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요거요, 유념하세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두 번 곱하면요, 요 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3.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에는 항등원과 여건 개념인데요. 항등원과 여건 개념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냥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덧셈의 항등원은 무조건 얼마다? 0이다. 왜 0이냐면 어떤 수가 있고 어떤 무슨 수가 있는데 그 수를 뭘 더해야 다시 똑같은 수가 나오느냐. 5에다가 뭘 더해야 5가 나오고 4에다가 뭘 더해야 4가 나오냐. 0이죠 뭐 0. 그래서 0이. 그럼 곱하기는 뭐냐. 어떤 수에다 뭘 곱해야 어떤 수가 나오냐. 4에다 뭘 곱해야 4가 나오고 5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 5가 나오냐. 1이죠 곱하기. 더하기는 0, 곱하기는 그래서 1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외우세요. 그냥 덧셈의 항등원은 0, 곱셈의 항등원은 1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요. 덧셈의 여건은, 그러니까 여건은 항등원이 나오는 수를 말하는데 0이 나오려면 부호가 반대해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5가 뭘 해야 0이 나오겠느냐. 더하기 할 때 마이너스 부호가 달라야 까부셔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호가 반대라는 말이 되고요. 곱셈의 여건은 같은 부호여야 된다. 5에다가 뭘 곱해야 1이 되느냐. 곱하기. 똑같은 숫자여야 돼. 5. 이렇게. 그래야 5 분모 분자 약분해서 요거 바꾸는 걸 우리가 분모 분자 바꾸는 거를 우리가 역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숫자를 분수로, 분수는 숫자로. 이 역수가 어떻게 된다면 일반 자연 숫자는 분수가 되고 분수는 자연 숫자. 요 두 개 관계가 역수 관계다라는 거예요. 역자가 바꾼다는 거예요. 위아래 아래 봐요. 무슨 얘기냐면 1분의 5 이 말은 결국 5가 되고 요 5의 반대말은 1하고 5로 바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역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실전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집합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A, 덧셈에 대한 항등원 얼마라고 그랬어요? 0,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1이라 할 때 A는 0이고 B는 1이네요. A는 0이고 B는 1. 답은 2번입니다. 그냥 외우시면 그냥 푸는데 편하시겠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외우면 좋겠다는데 뭐라 그러냐면 문제가 덧셈에 대한 여건이, 덧셈 여건은 어떻게 됐어요? 부호 반대가 답이다 그랬어요. 플러스 2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2. 만약 2에 대해서 문제가 덧셈이 아니라 곱셈에 대한 여건이었다. 그러면 같은 부호, 여기 플러스니까 플러스겠죠? 2에
여건 곱셈이면 역수 바꾸면 분수로 4번. 요거는 곱셈. 그러니까 덧셈이면 부호반대, 곱셈이면 분수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집합에서 덧셈에 대한 요거는 부호 반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연결 부호만 반대냐? 아니죠. 1의 반대면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루트 3이면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야 두 개가 합쳐져서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부호 반대인 1번이 답이다. 자, 19번이요. 4 루트 3의 덧셈에 대한 요거는 간단하죠? 뭐라 합니까? 부호 반대 마이너스 4, 여기는 부호 반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또 혼동하지 마시고요. 답은 1번. 다음은 복수수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된 숫자다 이런 개념의 의미인데요. 뭐랑 합쳐졌냐면은 i가 있는 허수랑 i가 없는 실수로 구별되어 있는 게 그 두 실수랑 허수가 합쳐져 있는 그런 수를 우리가 복수수입니다. 허수는 i가 붙은 허수는 상상의 숫자예요. 실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숫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편하게 이해되겠습니다. 1번 내용을 보면 컬레 복소수는 켤레 언제 써봤습니까? 양말 한 켤레, 신발 한 켤레라는 것처럼요. 왼쪽 신발하고 오른쪽 신발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 끝에 부분이 조금 위치가 약간 다를 뿐이죠. 이 컬레 복소수처럼 요 서로 연결되는 요 신발과 이 신발이 연결되는 부부가 다른 그거를 우리가 컬레 복소수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3i가 있으시겠습니다. 2하고 3을 연결하는 게 마이너스죠. 요 중간 부호가 다른 거. 똑같죠? 뭔만 다른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서로 다른 요 두 개를 켤레 복수를 합니다. 얘의 켤레 복수들은 얘가 되고 오른쪽의 컬레 복수들은 얘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부호가 반대되는 거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요 가운데 것만 바뀌는 거예요. 실수랑 허수의 연결부만 바뀌어지는 거. 그걸 우리가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 그걸 우리 컬레 복소수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보통의 문제는 는이 있고 만족하는 성립할 때 일 때 물은 문제는 이 실제 존재하는 실수끼리 따로 계산하고요. 그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a 플러스 2i는 3 마이너스 bi일 때 이렇게 하면은요. 이 a랑 3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i가 붙은 애는 i가 붙은 것끼리. 그러니까 보통 하다 보면은요.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이라고 치면은 1번이 보통 이 자리에 들어가요. 2번이 이 자리에 들어가고요. 3번이 이쪽이 들어가고 2번이 이 자리, 4번이 이 자리에. 그러니까 무슨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하다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i가 붙은 애들끼리 얘하고 얘는 i가 붙은 것끼리 또 i가 안 붙은 얘랑 얘는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이쪽에 붙고요. 여기 는이 있죠? a는 3 이렇게 보면 되고요. 허수는 여기는 2i죠. 2만 쓰겠습니다. 는 왜? i는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b. 그럼 마이너스 b면 플러스로 바꾸면요. 여기 마이너스로 보내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거 마이너스 b가 1로 이항하면 b는 이 플러스는 이쪽으로 이어가면 마이너스 2.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씩 더 추가시켜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아무튼 A의 값은 이럴 때는 3이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다시 잘 보시게 되면은 항상 기준이 뭐야? 는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문제 는영이 문제로 나올 때는 부반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x 플러스 1 플러스 y 마이너스 3 전체 i는 0이다. 이쪽 안 보이겠네요. 이런 문제가 는 다 0이다. 그러면 이게 0이다. 그러면 이 자체도 0이 되고 이 자체 0이 되니까 0이 되려면 플러스 1이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5면 3이 됩니다. 자, 요거 다시 이따가 기회 되면 다시 설명할게요.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복소수 2-3i의 켤레 복소수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켤레 복소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두 개 연결하는 부분 중에 특히 이제 여기 허수 부분에 여기 연결된 부분 허수가 반대인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플러스. 나머지는 손대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켤레 복소수 2 플러스 3i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는 그 위에 줄이 거 있는 문제입니다. 오버라이닝 돼 있는 이 문제가 무슨 말이냐 이렇겠네. 여기 보시면 단 a 플러스 bi 오버라인은 a 마이너스 bi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줄이 큰 게 여기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뀌죠.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켤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요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에서 단은 좀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부터는 요 말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루트 속에는 원래 중학교 기준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었지요. 아무튼 이거 고등학교 처음 나오는데 이거 무슨 허수라는 개념이에요. 5 플러스 2i니까 반대로 뭐라는 거예요? 그 컬레라는 얘기니까 2란 얘기예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짝대기 갔으니까 바꿀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양쪽 비교해보라 라는 얘기예요. 그냥 비교 그냥 간단하게 그냥 표로 이렇게 비교하겠습니다. 뭐라고 비교를 할 거냐면 i가 없는 실수랑 i가 있는 허수를 구분하겠습니다. 여기 5가 1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i 붙으니까 이쪽으로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2 i는 여기 있으니까 a는 안 붙었으니까 이쪽으로 bi는 b는 이쪽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거꾸로 읽어도 돼. 이렇게 5는 a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a는 5고 b는 마이너스 2죠. a는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죠. 대입을 항상 잘해주는 거, 괄호 만들어서 대입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a 값 얼마? 5. b 값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5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5에서 2 빼면 답은 3. 다음 이 문제를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죠? 이 가로 나오니까. 그냥 얘는 i가 안 붙으네. 얘는 i가 안 붙으네. 그렇지만 얘랑은 i가 붙은 애들끼리입니다. 간단해요. i가 안 붙은 실수랑 i가 붙은 허수를 따로따로 만들어주자. x-1 안 붙었지 뭐 뒤에 여기 i가. 그러니까 그냥 써주면 돼. x-1 i 붙었네요.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네요. 2니까 2 1 어디에? i가 안 붙었어요. 안 붙은 쪽으로 i 붙었습니다. i가 붙은 쪽으로 y. 이건 쉽네요. y는 2 바로 나왔네요. 거꾸로 읽어보면 얘요. 계산해야겠죠. 요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여기 원래 숫자 있는 숫자 1에다가 마이너스 1이 2에 오면 플러스 1. 그래서 x값 2. 자, 그럼 x값은 2고 y값도 2네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23번) 문제 볼게요. 성립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자,
i가 붙은 문제고 는이 있으면 양쪽 비교해야겠네요. 자, 간단하게 했습니다. 실수. 이쪽에는 i가 붙은 허수. 는 실수. 뭐가 있으면 x 안 붙었네요. 마이너스 yi i 붙었네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안 붙었습니다. 이쪽으로 보내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위치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마이너스 2i 붙었네요. 그 위치만 제대로 찾아주면 됩니다. i가 붙었냐 안 붙었냐. 자, x는 마이너스 3 바로 나왔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붙었네. 여기 어떻게 합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더 하나씩 쳐주면 양쪽에 다 똑같이 해주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는 플러스 이렇게 되네요. x 값은 마이너스 3, b 값은 2가 나왔는데 문제 끝까지 보겠습니다. 뭐의 값. 자, 요걸 풀으라는 얘기인데 x, y 다 가로 많이 만들어줘서 좋습니다. 대입할 때 그래 들틀려입니다. x 값 얼마야? 마이너스 3. y 값 얼마요? 2. 얘랑 괄호가 있으니까 곱하기 하는 거죠. 부호는 마이너스 붙었네요. 3이 6.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답이 됩니다. 또 괜히 계산해서 5 더하기 이런 식으로 오류 하시는, 실수하시는 그런 경우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도 볼게요. 집합에서의 내용인데 역시 이 문제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풀어야 됩니다. 자, 실수, 허수, i 이게 습관이에요. 그냥 무조건. 자, 이 어디로 보내네? i 안 붙었죠? 영어가 아무리 많더라도 i가 안 붙었으니까 허수예요. bi 붙었네요. 붙은 쪽으로 보내버리고 8 안 붙었습니다. 마이너스 1 여기 숫자 수학이 1인데 i 붙었네요. 마이너스 요거 꼭 써줘야 되죠. 안 써주냐? 아니죠. 수학에서 무조건 생략되는 숫자 얼마? 1. 요거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a가 있으면 약분해야 되죠. 이렇게 2로 약분하면 a 값은 얼마? 1은 2, 4, 8이니까 4가 되네요. a 값이 얼마고 4가 b는 마이너스 1이 됐죠. 여기서 넣겠습니다. a 값 더하기 b 값. a 값이 얼마? 4. b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4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4에서 1 빼면 3이 되겠네요. 다음은 루트 속의 마이너스, 허수의 그 배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는 않죠. 그래도 좀 이 i라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배우기 위해서 나온 건 때문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속의 마이너스는 i로 바꿔라. 이렇게 좀 나왔는데 그냥 말 그대로예요. 여기서 유념해 두실 건 요 하나, 특별히 외워 두실 건 요거예요. 아까 단 루트 마이너스 1은 i다 이 말이 이게 말이에요. 수학에서 이런 의미가 없어서 여기 마이너스 요것만 i로 바꿔요. 그러면 여기 루트 여기 1은 여기 루트랑 1은 그대로 써야 되는데 루트 1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근데 수학에서 1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i만 남는 거예요. 1i가 되는데 일자 안 쓰니까 그냥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루트 마이너스 1은 i다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중요한 거는 i를 두 번 곱했을 때 i 제곱이 나왔는 거. 이거는 가로를 만들어서 마이너스 1을 써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봅니다. 6i의 제곱은 6이다가 i의 제곱이 얼마나 그랬어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6 곱하기 되는 거죠. 6일은 6이고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실전 문제 보도록 할게요. 25번 문제요. 다음 중 루트 마이너스 4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9와 같은 것을 겨누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거 마이너스만 뭐로 바꾸라고 i. 근데 그럼 루트 썼죠. 4 써주면 됩니다. 더하기 여기 더하기 루트에 마이너스만 i로 9는 그냥 쓰고요. 근데 참고적으로 루트 4가 얼마입니까? 2예요.
그래서 2i 더하기 루트 9가 루트 9가 얼마야? 3이죠? 그래서 3i. 그럼 2i에다 3i 더하면 몇 i냐? 5i가 된다. 그래서 3번이 됩니다. 26번 문제도 똑같은 스타일이죠. 결과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2i가 되고요.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거 3i가 된다 그랬죠? 근데 곱하기네요. 이 3은 6에다가 i를 두 번 곱하면 i의 제곱이네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i 제곱이 마이너스 가로치고 마이너스 1로 하라 그랬습니다. 요거 외우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6, 1은 부호가 마이너스고 6, 1은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거 좀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인데 계산하라 라는 거야. 96년도 문제인데요. 오래된 문제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가 나니까 전개하라는 얘기네요. 이거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2, 4.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i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2i.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i. 플러스 2i. 이걸 뭐라고 부르죠? 전개. 다음 여기랑 이런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다가 i가 하나, 두 개, i의 제곱. 자, 요만큼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까보셔서 없어지고요. 4에다가 마이너스 붙었습니다. 요거 마이너스요. 중요한 건 이거 i 제곱이 뭐라고 했어요? 가로치고 마이너스 1. 예, 가로를 안 치면요 자꾸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로 치는 것까지 하도록 하는 겁니다. 4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답은 얼마? 5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또 문제였죠. 다음은 다항식 문제인데요. 이 다항식은 통상 문제를 보다 보면 대입하는 문제거나 또는 계산해서 맞춰보는 문제입니다. 다항식 문제 1번 내용 보시면 다항식 문제에서 뭐로 나타날 때라는 문제는 일단 문제를 계산하고 맞춰보는 문제인 반면에 뭐뭐에 대하라는 문제는 보통 대입 문제가 많다라는데, 이거는 실전 문제를 자꾸 보시면서 눈에 익히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문제 여기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대항식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를 a의 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타낼 때라고 나오는. 자, 이 문제 보면은 한국말로만 먼저 보겠습니다. 뭐를 뭐뭐로 나타낼 때, 바꿔볼 때, 그러니까 얘를 바꾸려면은 일단 얘를 계산해야 되죠. 일단 계산하려나?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2라고요. x 마이너스 2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개해야 되죠? 얘랑 곱하면 2에다가 x, 죄송합니다. 여기 제곱 없었죠? 이 x의 두 개니까 제곱, 그리고 2x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x, 다음 얘랑 곱하면 플러스 x,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게 2x 제곱에 4, 여기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얘가 얘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똑같이 써볼게요. 2x의 제곱 돼 있죠.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위치 잘 볼게요. x제곱 같죠? x끼리 같아요. 그러면 a 값이 2죠. a 값이 얼마예요? 2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b 값은 마이너스 3으로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3. c 값은 마이너스 2. 그럼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서로 없어지면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답은 2번. 다음 이 29번을 보면 뭐뭐에 대하여 뭐뭐의 값은 이 얘기 있는데, 얘를 계산해서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a 자리가 이만큼을 넣고 b 자리가 이만큼 넣으라는 얘기죠. 대입입니다. 그러니까 a가 이만큼이고 더하기 2에 b 값 나왔습니다. 요거 이렇게 바꾼 거예요. 괄호 대입할 때 괄호 만드는 거 중요해야 되죠.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a가 이렇게 많아요.
넣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죠. 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고, 요거는 2가 있으니까 전개 플러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2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겁니다. 그럼 요거는 x제곱은 하나밖에 없고요. 요거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답은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항등식 문제 또는 뭐뭇이 있고 뭐뭇일 때 이런 문제. 뭐 이런 문제는 보통 좌우측 비교하는 문제다. 뭐 동그라미 2번 내용 보시면 단순히 뭐뭐일 때만의 문제는 뭐에서 푼다? 대입을 해서 푸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실제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니까 양쪽에 식이 있으니까 요 식은 결국은 뭡니까? 계산해서 풀어라라는 문제겠죠. 대입이라는 얘기보다는. 일단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거 뭐 해줘야 됩니까? 전개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곱하면 3이 6에다가 x가 하나 둘, x가 2개. 다음 3x랑 마이너스 1입니다. 부호는 마이너스 1, 3 곱하니까 3에다가 x. 다음에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플러스 1에다가 2 곱하니까 플러스 2x. 다음 이렇게 곱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은 1. 자, 요거 계산하게 되면 6x제곱 3만원 빚지고 2만원 벌었으니까 만원 빚진 거네. 이렇게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6x제곱 컸죠? 마이너스 1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뭡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 값이 뭐냐? 마이너스 1이더라. 요거요. 구해졌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요런 문제도 한번 있네요. 과거 문제인데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분모가 다른데 여기에 능이 이쪽이 있어요. 양쪽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이 앞에 문제가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통분해야 됩니다. 통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먼저 곱하면 이렇게죠. x랑 x 플러스 2를 곱한다. 이렇게 써놓고요. 또 얘랑 곱해요. 그럼 x 플러스 1하고 2를 곱하면 1은 곱하나만 하죠. 이렇게. 거기다가 여기 마이너스 x랑 1 곱하면 그냥 x 1 잡혔으니까 얘랑 지웠습니다. 남는 게 얼마 나왔습니까? x에다가 x 플러스 2가 있고 남는 게 2만 남게 됩니다. 여기 위 거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뭐가 남느냐? 2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답은 저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를 보면은 항등식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같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건 계산해도 안 해도 양쪽이 이미 해줬네요. 자, 보시고요. x제곱 같죠? 그러면 계속 같은 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얘랑 같아야 되죠. 왜? x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2하가 마이너스 b랑 같아야 돼. 2가 여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부호 때문에 사실 많이들 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냐 플러스가 붙었느냐. 마이너스 붙었습니다. 고쳐야 되죠. 마이너스 앞에 또 해서 이렇게 양쪽에 똑같이 해주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b입니다. b는 마이너스 2. 요거 마이너스 붙은 거 요거 때문에 생각하는 숫자가 틀려졌죠? 여기는 2였는데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때문에. 다음 a는 5. 부호는 a 플러스니까 부호 플러스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a는 5. a는 5에. 그러면 a 더하기 b 번거롭더라도요. 가로를 생활합시다. 그래야 틀립니다. a가 5. b가 얼마요?
마이너스 2 5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계산하면 얼마? 3이 되죠. 다음은 33번 문제입니다. 항등식일 때 상수 아래 값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나누는 값이고 여기 무게고 여기 나머지예요. 사실은 이게 나머지 정리 쪽에 문제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문제 방식을 조금 대입법을 하고 싶어서 이쪽에 넣어 봤습니다. 여기 특징적인 걸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봅니다. QX를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요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 요만큼을 쓸데없는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내용은 요만큼이 0이 돼버리면은 QX가 어떤 값이든 간에 0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뭡니까? X-1이니까 반대로 플러스 요 1을 넣으면 1 빼기 1은 0이죠. 0에다 QX를 곱하면 0이 되니까 X에다가 뭘 넣는데 1을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 X자리에다 무엇은 숫자 1 X제곱 마이너스 3 가로에 더하기 5 X에다 뭡니까? 1을 넣어야 된다. 요것 때문에 문제는 항등식이라 제가 여기다 넣긴 했는데 이거 정확히 그 불도하자면은 나머지 정리 쪽에서도 내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1의 제곱을 두 번 곱하면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일은 3 더하기 5다. 사실 오른쪽이 뭐 남냐면 는에다가요. 요만큼이 0이 되고요. 0 더하기 r인데 0 더하기 r인데 여기 0 집어넣으면 전체가 0이 되니까 0은 있으나 마나니까 그냥 r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계산하면 뭡니까? 얘랑 얘랑 합치면 6이다. 6에서 3 빼면 3이죠. 3은 r이다. r 값은 얼마다? 3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다음 분수식 문제인데요. 뭐 어렵게 안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분모가 서로 같아요. 아까처럼 하나는 x고 하나는 x 플러스 1이면 서로 곱하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같으면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 하나만 쓰고요. x 플러스 y 그냥 썼죠. 이거 하나를 합치고 위에도 그냥 합치면 돼요. 분의 x 플러스 y 두 개의 분모 분자 같으네요. 예를 들면 4분의 4 또는 5분의 5처럼 분모 분자가 같으면 무조건 뭐가 됩니까? 1이 됐죠. 그래서 얘를 계속 간단히 하면 뭐가 된다? 1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